뭐라고 저를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보통 막 안녕하세요 멍게입니다 이럴 텐데 아직 그 닉네임도 사실 엄청 신중하게 고른 게 아니어서 추후에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댓글이 그래도 제 예상보다는 꽤 달렸어요. 그리고 뭐 다음 내용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도 계셨고, 뭐 알고리즘 때문에 보게 되셨다 하는 분들도 계셨고, 좀 현실적인 조언으로 일단 면접을 봐라 라고 해주신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내용을 남기고자 또 영상을 찍습니다. 현재 목이 뭔가 계속 기침이 나서 요거를 마시면서 하고 있어요. 이렇게. 현재 날짜는 보이시나요? 토요일 5시 반이고요. 오후이고 밤낮은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보통 좀 엄청 일찍 잠들어서 새벽에 중간에 깨고 낮잠을 좀 자는 식으로 바뀌었어요. 원래는 완전 아침이랑 밤이 반대였는데 차차 다시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선 결론을 말하자면 저는 현재 어떤 곳에도 취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2개가 올라갔는데 둘 다 제가 이 면접을 갈까요 말까요, 가기 싫어요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얘가 진짜 면접을 갔는지 좀 뭔가 한심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는 마음에 댓글이 달린 것 같아요. 제 영상에서 말한 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면접 제안이 온 곳들 중에서 간 곳도 있고 안 간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가봤을 때 이제 아니다 싶었던 곳들이 있고 해서 결론적으로는 다 다니지 않는 것으로 정해져 있고, 현재는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어요. 왜 취업을 준비하다가 아르바이트로 넘어갔냐 하면, 면접을 요거는 처음부터 좀 풀어보자면 이제 대학교 휴학을 했잖아요. 저는 이게 2번째 휴학이에요. 지금 대학도 2번째이고 첫 번째 대학은 휴학을 하고 나서 자퇴를 결정했고 1년 쉬다가 2번째 대학을 현재 다니고 있는 거였는데 1년 다니다가 또 휴학을 한 겁니다. 저한테 휴학은 사실 자퇴를 다 고려하고 하는 행동이거든요. 다시 복학을 해서 다니는 거에 대한 부담감을 알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했고, 그럼에도 혹시 몰라서 플러스 개인 사정 때문에 휴학 상태인 건데요. 바로 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각도 해볼 수 있었을 텐데 취업을 바로 하고자 했던 건, 원래 휴학 당시에는 알바를 하나? 2개를 아마 동시에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뭐 학교 문제나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좀 무기력한 게 좀 컸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하던 일도 그만뒀고 정말 집에서만 생활을 했습니다. 제 본가는 서울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곳에 또 뭐 조금 멀리에 가족들이 또 계시긴 하지만 이렇게 자취를 하게 된 이상 지인이 가까이 있진 않거든요. 그리고 플러스 이제 학교 관련해서 알게 된 친구 1명 말고는 잘 만나지 않았어요. 사실 집 밖에 나가는 거 자체가 좀 무서워서 집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백수 생활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조금 내가 2주에서 1달까지는 쉬고 다시 이제 일을 하면서 재개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스스로를 좀 기다려줬습니다. 그러다가 취업 준비를 하게 됐고, 처음에는 제가 정말 가고 싶은 곳, 거리적으로도 괜찮고 업무나 회사 자체도 제 마음에 드는 곳에만 지원을 했었어요. 정말 2, 3일 동안 그 회사만을 위해서 이력서랑 자기소개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식으로 했었는데,
아쉽게도 면접까지도 못 갔습니다. 서류에서 대부분 탈락을 해서 뭔가 현실적인 거에 부딪혔어요. 제가 학력이 정말 뭔가 인증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현실에 부딪혔으니까 그 현실을 순응하고 다른 변화를 주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회사마다 제가 이력서도 디자인을 좀 바꿔가면서 만들고 했었는데 공통된 이력서랑 자기소개서를 다시 만드는 시간을 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원하는 회사에 넣으면서 또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또 연락이 좀 많이 오지 않아서 사람이네 제안 받기를 열어놨어요. 그렇게 되니까 회사보다는 대부분 파견 대행 업체, 헤드헌팅 회사 이런 데서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파견이든 계약이든 1년에서 2년 정도 경력을 다시 만든 다음에 이직을 하는 게 제 상황에서 맞다고 생각을 해서 파견직 면접도 그냥 보기로 한 거였는데요. 대부분 파견을 구하는 회사가 또 서울 완전 중심지에 있고 저는 또 경기도 쪽에 있다 보니까 거리적으로 너무 멀어지고 그것 때문에 면접을 가는 것 자체를 계속 고민했던 거거든요. 막상 멀어도 면접까지는 일단 가보자 라는 생각으로 가봤을 때 면접 본 회사에서는 저를 그냥 이미 일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고 교육 일정이나 이런 걸 잡으셨는데 제가 일주일만 하던 일을 좀 마무리하고 그러고 다다음 주죠. 시간을 두고 출근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린 후에 생각을 좀 더 해보고 정중히 거절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거리 때문에 아무래도 좀 많이 걸렸죠. 그날 면접을 가는 그것만 해도 너무 기가 빨렸고 면접을 보고 돌아오는데 그날 하루가 완전 녹초가 돼버리는 거예요. 물론 또 적응이랑 또 이런 부분이 있지만 저는 좀 해도 좀 꾸준히 하고 싶은데 이걸 1년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계약을 사실 회사랑 하는 건데 1년을 만약 못 채울 건데 알바는 뭐 1년 할 수 있습니다. 오래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들어가도 그만두는 걸 뭔가 좀 받아들이는 분위기잖아요. 근데 저한테 회사를 그렇게 알바처럼 제가 대하고 싶진 않아서 신중하게 생각해 봤을 때 1년을 못 버틸 것 같다. 버틸만한 메리트를 면접 보면서도 못 찾아서 그냥 이렇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없다가 됐고 그래서 아르바이트 지원을 우선 하고 있어요. 좀 시간적으로도 좀 쉴 수 있게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아르바이트를 먼저 구하고 남는 시간에는 계속 뭘 하면 좋을지 생각을 해보겠죠. 그래서 현재 토요일이고 이틀 뒤인 다음 주 월요일에 알바 면접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무보조 그리고 두 번째는 한정식 홀 직원입니다. 그래도 아르바이트보다는 직원이 낫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해봐야 뭐 이제 알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쉬고 있고요. 이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 많이 답답할 것 같더라고요. 그냥 사실 면접까지 이제 보기로 했으면 보면 되는 거고 보고 그냥 그래 뭐 조건이 맞다 하면 다니면 되는 간단한 문제인데 제가 늘 생각이 좀 많고 원래 이렇진 않았던 것 같은데 겁도 많아지고 줏대도 많이 없어지고 자신감도 많이 떨어져서 좀
제가 오히려 뭔가 자신감에 차있을 때 답답해했던 친구들의 모습을, 답답하게 보였던 그 모습을 제가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반성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자만의 또 사정이 있었고 뭐 심리적인 문제들 이런 게 있었을 텐데 들어주진 못하고 너무 막 답답해하고 다그쳤던 기억이 들어서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외출을 꽤 많이 하고 있고요. 주에 그래도 한 2, 3일씩은 계속 외출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를 그만뒀지만 학교에서 만난 좋은 친구랑도 되게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고 있다고 하니까 무슨 연애를 하는 것 같지만 여자인 동성 친구입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하시는 그런 말씀들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한테 또 좋은 자극이 될 것 같아요. 욕만 아니면. 제가 그냥 학교 다니고 그냥 무난하게 살고 있을 때 봤던 유튜버 분이 지세기의 인간극장이라는 유튜브인데요. 그분께서도 이제 뭐 백수였다가 뭐 이키코모리였다가 이런 것들에서 뭔가 사람들한테 이런 안 좋은 말이라도 자극을 받아서 뭔가 좀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 마음이 좀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인간관계가 엄청 다양하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한테 이런 걸 말하는 성격도 아니에요. 그래서 혼자서 되게 많이 생각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혼자 말하고 하면서 정리를 하는 편인데 그런 댓글들이 되게 뭔가 누군가는 가볍게 그냥 쓱 보내고 사실 나중 되면 까먹을 댓글일지도 몰라도 지금 제 상황에서는 되게 그래도 좋은 영향, 큰 영향을 주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저한테 면접 가봐라 라고 그래도 선택권을 본인이 가지셔라 라고 하는 그런 댓글들도 저는 처음에 너무 길게 달려서 안 좋은 말인가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좀 자극을 받아서 그래도 면접까지는 갈 수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저의 계획은 아르바이트든 뭐든 저의 정말 목적은 돈을 버는 거였으니까 꼭 취업이나 어떤 회사에서 컴퓨터를 이렇게 두들기는 직무가 아니더라도 돈을 어느 정도 버는 걸로 변경을 했고 돈을 버는 것도 뭐 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초봉을 생각하면서 벌기보다는 월 수입이 뭐 이 정도면 내가 적당히 부담 없이 쉬기도 하면서 내 생활도 할 수 있으면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다 하는 정도만 일단 벌어보기로 했습니다. 좀 점점 기준을 좀 낮춰서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방금 뭔가 든 생각은 제가 지금 엄청 열심히 살고 있진 않잖아요. 막 치열하게 뭐 경쟁하고 뭐 정말 내가 어떤 걸 얻어야지 하면서 정말 그렇게 살고 있진 않은데 그런 모습이 사실 남이 보기엔 되게 실패한 삶처럼 보이고 좀 답답하고 이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남들이 뭔가 뭐 어떻게 보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 방황을 오히려 더 많이 한 것 같거든요. 부모님이 뭐 원하셨던 뭐 대학 졸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도 해야지 하고 다니다가 자퇴를 하기도 했었고 뭐 제 주변 친구들이 회사를 다니면서 돈을 버는 걸 보면서 나도 다시 돌아가서 돈을 벌어야 그게 남들이 보기에 그래도 자리 잡고 살고 있다고 보겠구나. 이것 때문에 좀
계속 선택하는 데에 제가 원하는 방향이 뭔지보다는 좀 남들한테 떳떳할 수 있는 모습이 되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상태이고 할 수 없는 상태인 거를 알아줄 수 있는 게 스스로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솔직히 많이 좀 무서워요. 무서우면서도 뭔가 또 다시 괜찮아질 거라는 걸 안다고 해야 하나? 저 이제 돈도 없고, 제가 정말 인맥이 엄청 막 뛰어나지도 않고, 학력이 좋지도 않고, 사회적으로는 사실 나락이에요. 패급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좀 많이 무너지긴 해요. 그리고 남들은 내가 자고 먹고 하는 시간에 규칙적으로 뭔가를 하고 학교를 다니든 회사를 다니든 나이대에 맞는 생활을 하고 있을 텐데 저는 이 작은 방 작진 않아요. 제 기준에 괜찮아요. 이 집에서 혼자 숨어 지내는 것 같거든요. 이 안에서는 제가 그래도 괜찮은데 지금은 이 방만이 뭔가 제 세상인 것 같아요. 밖에 나가면 늘 긴장하고 두려워요. 그리고 사람을 같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눈치도 엄청 많이 보고요. 돌아오는 길에 허무하고 막막해요. 근데 저만 이렇진 않을 거예요. 그죠? 다들 뭔가 저는 그냥 나이대나 이렇게 그런 과정에 맞는 경험들을 다들 비슷하게 하면서 똑같이 배우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거든요. 20살에 만약에 이상한 첫 사랑을 하면서 절절해도 보고 이 사람 아닌 거 아는데 너무 이별이 너무 힘들어서 매달려도 보고 하는 것들, 그런 과정들을 제가 겪었었고, 그리고 이후에 또 그런 걸 겪는 동생들을 보거나 하면 답답했다가도 좀 뒤늦게 느껴졌던 게 그냥 그때 겪어야 하는 거여서 겪는다는 느낌? 뭔가 아무리 이렇게 하면은 그걸 피할 수 있어 라고 알려주는 것보다는 그냥 받아들이는 방법, 받아들이고 뭔가 경험을 하는 방법을 오히려 배우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뭔가 실패나 이런 상처받는 경험을 피하는 것보다 오히려 경험을 하되 내가 그 상황에 놓였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이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렇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해보자 하면서 경험을 계속 하면서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쯤 회복 탄력성이 또 좋아지고 하는 게 아닐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많아지는데요. 원래 이런 말을 할 계획은 없었는데 이게 제가 평소에 하는 생각들이에요. 뭔가 하나의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하다가도 그냥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과정이겠거니 또 생각을 하고, 제가 딱 20살 때도 이렇게 혼자 살면서 무너졌던 적이 있어요. 딱 20살 첫 연애를 하고 이별을 했는데, 게다가 제가 그때 자취한 것도 그 남자친구 집 쪽으로 제가 혼자 이사를 간 거였어요. 아무 연고도 없는 지역에. 근데 헤어져 버렸으니까 한두 달 만에 헤어졌거든요. 이사 간지. 헤어지니까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난 거기서 일도 안 하고 있었고 아무것도 없는데 계약은 1년을 해버렸고 이사도 처음 해본 거였는데 또 이사를 어떻게 가고 집을 알아보고 하는 모든 과정들이 너무 막막해서 그때 정말 무너졌어요. 대신 무너지는 대신에 친구한테 의지를 많이 해서 친구들도 많이 잃었고 했는데, 그때랑 지금이 되게 좀
상황이 많이 다르다? 혼자 뭐 살고 있고 이런저런 실패 경험들 상처받는 것들은 동일한데 그걸 대하는 제 자세나 멘탈이 좀 달라진 것 같다 입니다. 뭔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뭔가 딱 하나의 컨텐츠가 없다는 생각 때문에 유튜브 시작을 아예 못했었거든요. 뭐 브이로그, 뭐 ASMR, 뭐 여러 가지 이런 컨텐츠를 어느 정도 하나는 잡고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았는데 제가 워낙 이래저래 생각도 많고 제가 저답게 하는 일은 생각을 많이 하는 일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그래서 정리를 뭐 글로 써서 글토크님처럼 해보고 싶었는데 또 제가 그 정도 지능은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또 엄청 그거에 막 재밌게 하지는 못해서 아니요 그것도 아니었고 지금처럼 이렇게 재미없게 얘기나 주절주절 집에서 혼자 영상이나 찍으면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대화가 아니라 그냥 혼자 말하는 거예요. 점점 내려가네. 그렇습니다. 이제 곧 또 저녁이 되고요. 저녁밥 먹으면 그러고 자면은 또 내일이 되고요. 그렇게 월세 낼 때 되고요. 전기세 낼 때 되고요. 미치겠어요 그냥. 제가 그리고 영상 찍을 때 이렇게 찍거나 아니면 마스크 끼고 찍거나 했잖아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마스크 끼면은 그 숨이 잘 안 쉬어져서 되게 답답해요. 뭔가 좀 이렇게 찍을 때 더 편하긴 한데 답답하고 그렇다고 또 이렇게까지 찍으려고 하면 사람이 뭔가 말하는 그런 이렇게 제스처나 움직이는 이런 거 그러니까 보여야 뭔가 대화하는 그런 느낌이 날 텐데 그냥 너무 정적인 것 같아가지고 한번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아직 안 해봐서 이 영상이 잘 모자이크가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저는. 그리고 처음으로 해봐요 이런 것들도. 뭐 학교에서 뭐 과제 때문에 영상 만들고 이런 건 해봤는데 거의 UCC 수준으로 만든 거여가지고 저도 언젠가 이렇게 퀄리티 높은 영상물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근데 막 요즘에는 대부분 막 유튜버 뭐 그냥 갑자기 혼자 시도했다가 뭐 이렇게 커져가지고 잘 되고 이러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냥 남들한테 쉬운데 나만 안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나한테만 좀 어려워 보이나? 이랬는데 진짜 어려운 게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자막을 하나하나 달고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좀 배워야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같더라고요라고 말하는 게 버릇인 것 같아. 이렇게 막 썸네일도 만들고 화질도 좋게 하고 자막도 좀 이렇게 예쁘게 달고 뭐 음악도 적절히 넣고 하는 그런 것들 배우면 좋을 것 같은데 지세기님 영상이 올라오셨네요. 어제 올리셨네. 저는 그걸 보러 이만 가겠습니다. 밥도 먹고요. 다음에는 밥 먹는 거 한번 찍어볼까요? 밥을 먹으면서는 못할 것 같고 만드는 과정을 한번 찍을 수 있으면 찍어볼게요. 안녕.